대만 침공용으론 충분하지만 한국의 벽은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다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젠20을 두고 중국 내 군사 전문가가 내린 평가인데요. 공교롭게도 젠20의 시험 비행 장면이 공개되고부터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스펙만으론 양과질에서 누구도 대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젠20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KF-21과 젠20의 전력을 1대1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개발 기간만 무려 20년을 넘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20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장면으로 추측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 당국의 행태를 보면 영상의 진위를 따져보기 전에 군사시설이나 장비 등을 촬영한 영상은 철저히 검열해왔기에 이번 영상 유출을 두고 중국의 자작극이라는 추측도 돌고 있습니다. 해당 젠20의 이미지와 영상을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죠.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젠20의 개발 성공으로 중국 공군은 F-22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한 셈인데요. 실제 젠20은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마하이 이상의 WVR 교전 상황에서 추중비가 1.12로 크기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현존하는 최강의 공중우색이라는 F-22보다도 우세한 추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일단 젠20의 엔진 스펙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행 젠20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개발 초창기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중국이 2017년에 WS-10X, 2021년에 WS-10C 등 WS-10 기반 개량 엔진을 젠20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게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신형 엔진이 아닌 개량 엔진의 통합을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건 WS-15의 성능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S-10C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WS-15를 완성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랑을 좋아하는 중국이 SNS 바이럴을 이용해 젠20을 공개했다는 것도 수상쩍은데요. 게다가 중국제 전투기 엔진 특유의 신뢰성과 수명 문제, 효율성 문제, 고온 고고도의 엔진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이자 중국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군사 전문가 숭중핑조차 여전히 WS-15와 F-22에 탑재된 F-119PW100 엔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라며 섣불리 양산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할 정도인데요. 숭중핑은 서방의 전투기 엔진과 같이 최소 50만 시간 이상의 비행 내구성을 보증하기에는 아직 WS-15 엔진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20보다 덩치가 작은 젠11에 탑재되었을 때도 출력과 내구성 문제로 말이 많았던 엔진을 전장 21.2m, 전폭 13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이 37톤의 주력 전투기에 심었다는 것만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마저도 중국 자체 개발이라고 홍보했지만 러시아산 AS-31, AL-31 엔진을 밀수입했거나 불법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만든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젠20이 2017년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적당한 엔진 내부재로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젠20이 직면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의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이더의 성능만큼은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수호의 27보다 한 등급 아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이외에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 문제와 그동안 중국이 등한시해왔던 전자전 시스템의 수준 차이 등의 문제로 젠20의 서류상 스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드문데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젠2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1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사족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가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의 세미 스텔스 수준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산 AL-31 엔진을 탑재하고 2017년에 실전 배치된 제니10 초기부는 2021년 인도군의 수호의 30MK에 탐지되면서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환구15를 이용해 제니12인도 이란 같은 적대 세력에게 스텔스 성능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루네부르그 렌즈 등을 장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니10의 성능이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억지 뻥스펙임을 감안해도 대만을 침공하기엔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을 따져봐도 중국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총수량이 3,000대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보유한 모든 전술기의 숫자의 2배에 이르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KF-21이 있기 때문인데요. 검증된 모든 데이터에서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10에 다소 못 미치지만 치밀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캐노피와 주익, 미익 등에는 레이더에서 방출한 전자기파를 산란시키는 스텔스 도료 RAM이 발라져 있고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특수구조의 RA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저피탐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KF-21의 RCS는 FA-18EF 슈퍼호넷보다 훨씬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F-16 대비 4.1배, FA-18EF 대비 1.2배 이상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절대적인 숫자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능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요. 일례로 지상 타격에 중점을 둔 전폭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전폭기인 젠16은 전장 22m, 전폭 14.7m, 전고 6.3m의 육중한 동체임에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달하고 무장 탑재량만 12개의 하드포인트에 12톤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자주 미국의 F-15E와 비교받습니다.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 중국제 WS-10B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준수한 전폭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지상 타격이 주의무인 만큼 작전 반경이 1,500km에 달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F-15K는 이미 도입 단계에서부터 F-15E 이상의 성능을 상정하고 개량한 전폭기입니다.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로 크기는 젠16에 비해 작지만 최고 속도는 마하 2.5를 가뿐히 돌파하고 전투 행동 반경은 2,000km에 달합니다. 또한 컨펌을 탱크를 장착할 시 최대 15개의 하드포인트에 13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젠16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 F-15K의 기계식 레이더를 2034년까지 A사 레이더로 개량하는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다면 F-15K의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최소 100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장비 또한 위험 포착 시 자동으로 교란 장치를 투하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쯤이면 F-15K의 성능은 중국의 젠16이 아니라 미국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와 비교해야 할 지경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JH-7과 L-15 경량 공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FA-50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JH-7이 전장 22.3m, 전폭 12.8m, 전고 6.2m, L-15가 12.2m, 전폭 9.4m, 4.8m로 FA-52 전장 13m, 전폭 9.4m, 전고 4.9m 등 크기에서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전투기의 크기는 종종 무장 탑재 중량이나
항속거리 등에서 이득이 되지만 비행 안전성이나 기동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JH-7, L-15를 비롯한 중국산 전투기들은 지나칠 정도로 크기가 큰 경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소형화 기술력이 부족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덩치 덕분에 FA-50의 항속 시간인 약 2시간에 비해 JH-7이 30분 정도 더 긴 3시간 항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부족한 항속거리는 블록 20 개량에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류 장치 추가와 기존보다 2배 이상 용량이 커진 3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종합해보자면 건군 이래 하루하루가 전력 최고점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공중전력에서 아쉬운 점은 딱 하나 물량뿐인데요. 약 422기의 전술기 보유량 중 23%를 F5, F4 같은 구식 전투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카이 측에서 생산 설비 확충을 발표한 만큼 KF-21의 양산과 수출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단점마저도 곧 채워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첨단 반도체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인공지능 탑재와 무인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KF-21 블록3 6세대 개량 사업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공중전력의 질적 우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